자유한국당 찍어도 민주당 찍으려면 더 근데 보좌관님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도 줘요? 이제 5천만 원씩 남자 여자 각각 주고요. 네. 1억이네? 예, 그리고 네. 2억은 주택 네. 무담보대출을 해줘요, 국가 차원에서. 네. 그들이 헤어지면은 네. 그 2억은 환수해 가요. 예. 그러면 저기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집 주고 그런 건 없는데 차차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네. 주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영 차원에서 운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덴마크인가 유럽 쪽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북유럽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개판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예. 진짜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게 완전 공감이 돼요. 근데 텔레비에서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게 뭐 가능성 있냐라고 패널들이 이야기하는데 난 그분들이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요. 네. 국민들이 이제는 못 믿겠대. 예. 왜냐하면 한국당 찍으면 자기 그것만 있는 자들만 사는 세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을 찍으면 격화되고. 개판인데요. 나라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일본처럼 찍을 수 있을까요? 돈을요. 화폐를 많이 찍으면 된다 하던데 화폐가 많이 찍어질 수가 있나요? 돈이? 일본이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아베 이전 때부터 벌써 찍기 시작해서 네. 찍은 통화량이 네. 4천조 정도 가량 된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돌고 있는 통화량이 찍어낸 거에 네. 비해서 네네. 25%는 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못 돌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0% 정도밖에 실질 통화량이 맞아요. 못 사는 사람은 네. 계속 못 살고 있는 사람들만 네. 계속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 달달이 회사를 안 다녀도 되겠네요. 아, 힘들어. 그럼요. 부부 생활만 하실 분들은 예. 국가 차원에서도 아이를 잘 키워주시는 게 그러면 키우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보좌관님 나는 남자는 싫어. 애기만 놓고 살래. 이런 것도 해주시는 거죠.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요. 그런 사회도 올 겁니다. 빨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봤을 때 1위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정말 허경영 대표님 유튜브 네. 봤었거든요.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안 볼 때는 저도 모르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근데 보면 희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이걸 만약에 어제 봤잖아요. 네. 오늘 일이 엄청 잘 풀리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근데 보좌관님 그거는 좀 없애줬으면 좋은 게, 간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살인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감옥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 빼놓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벌금형으로 하고 벌금형 나와도 또 저지르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들은 네. 재범률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몽골로 보내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몽골에서 사막을 녹지화하는 작업에 쓰여요. 벌금을 물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더 못된 짓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재범 그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네. 몽골로 가가지고 네. 죽을 때까지 현생에 봉사하라 이거죠. 그러면 정말 중범자들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아니다. 고유정처럼요. 네. 그런 분들은 감옥에 있다는 거죠. 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 감옥에 있고 아니면 또 극악무도한 자들은 네. 몽골로 보내가지고 노역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켜야지 저희가 뭐 호텔처럼 이렇게 숙식을 제공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럼 네. 거기에서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아, 죽지 말고 죽을 때까지 봉사를 해야지 봉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돈이 되는 거죠. 아, 맞네요. 아니, 우리 차라리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고유정 같은 분은 죽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번 생에서 벌을 하는 것보다 네. 어차피 자연 이치에 의해서 환생을 했을 때 이제 완전 망나니 짓을 한 사람은 물고기나 뭐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이 벌할 일이지 인간이 벌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인간으로서 벌을 하자 교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도움 차원에서 하자면은 저는 사막에서 그 노역
정책화 작업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난 총재님 이야기 들으면 정말 맞다 맞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지금 거지꼴이 된 거예요. 진짜 거지 같아요. 그리고 힘든데 그러니까 돈은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위에 있는 상사한테 혼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네. 힘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발 걸리셔서요. 네. 제발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주시니 정말 다행이고. 아, 그러니까 근데 한 분 한 분 주변 인- 분들한테 총재님을 네.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항상 제가 매일 택시를 타고 가기 때문에 맨날 나는 허경영 대표님 걸렸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기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요. 네. 한 10명이면 한 명 정도 빼고요. 대부분 뭐라냐면 그분 진짜 똑똑하신 분이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분 이상하게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요? 근데 예, 근데 너무 공약이 황당하지 않나 이러더라고. 근데 그거 유럽에서 다 하는 거예요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럽에서 지금 핀란드인가? 거기에서 무상으로 주고요. 집. 스위스는 3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워낙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받아보겠어요. 속고만 사느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나 우리나라가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듣자마자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KBS에서 한번 덴마크랑 핀란드하고 스위스 이렇게 유럽에서 복지시설을 하면서 그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게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네. 그래서 유럽이 잘 살구나. 제가 항상 그래서 기사님은 그래서 유럽이 잘 사는 거예요. 달달이 꼬박꼬박 주고 그분들은 돈은 돈대로 받고요. 세금은 50% 내면서 또 자기가 또 돈을 번대요. 왜냐하면 자부심이 있대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유럽사. 예, 근데 우리나라는 보좌관님 자부심이 없다. 너무 힘드니까 그 일하는 게요. 아이고 돈 받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 주면 신나서 더 일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150만 원 나오면 일할 사람 누가 있냐라 그러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면은 더 창의적인 일에 뛰어들고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주면 100만 원이라 딱 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누워있는 아픈 사람도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도 그렇거든요. 한숨 쉬는 거예요. 왜 살지 내가 이러면서 힘들어서 못 살겠네. 돈이 딱 지키잖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사료 확 바뀐다. 그래 제가 바뀌는 거예요. 와 돈 나왔다 이러면서 억수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저도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애기 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혼자 살고 싶지는 이제 않고 하도 상사한테 많이 혼이 나니까 제가 좀 느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하는 게 진짜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혼나면서도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쩔 때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카드빚도 있고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쩔 때는 너무 힘들면 진짜로 눈물이 날 정도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진짜 총재님 걸리셔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저처럼 안 좋은 사람들 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네이버에서 투표 이런 거 보니까 그게 1위더라고요. 2위, 3위가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이라서 예비자 후보 등록 말고 지금 인기 순위가 1위라고요. 네, 인기 순위도 1위더라고요. 이제 못 믿어. 이제는 그래서 못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유한국당 찍어도 지고 민주당 찍으면 지금 더 못 살거든요. 더 지고 이라니까 막 사람들이 거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욕이에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게 왜냐면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자꾸 이러니까. 인기 순위도 1위고요. 요번에 그 투표 후보 등록도 1위더라고요. 꼭 걸리셔가지고. 근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당에 대해서 굉장히 질렸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네. 해달라 하는 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표어가 좌파 우파 답 없을 땐 허파. 예, 우리나라를 진짜. 홍치게 해줄 허파. 진짜 나는, 그때 왜 20년 전에 왜 안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경영 존재님이. 근데 지금이라도, 지금 나왔는데 일단은 그 MBN뿐만 아니라 케이블에서 지금 다 난리예요. 일단 뉴스 다 하고, 인기 순위가 거의 1위던데? 제가 봤는데, 텔레비에서. 그래서 꼭 지금부터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좌관님, 제 화이팅 하셔서 제발 좀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선됩니다. 예. 그리고 꼭, 이거는 저희 네, 보좌진뿐만 아니라 네, 총장님을 지지하시는 팬 한 분 한 분이 뉴스 기사에 댓글 달고 좋아요하고 네. 유튜브에다가 좋아요하고 지인들 알리고 이 작업을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해볼게요. 예. 올리면. 제가 그 SNS 홍보하는 방법을 네, 혼자 스튜디오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SNS 허경영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한 3개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홍보하는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 를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 홍보를 안 해도요, 보좌관님. 지금 뭐 굳이 안 해도 유튜브로 많이 보고 텔레비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대, 두 당은. 그래서 꼭 걸려서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계획한 바를 땅에서 인간이 이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저희가 한 명 한 명이 다 이뤄야 돼요. 네, 진천사 꼭 좀, 대운명이라고 하죠 요새. 일단 빚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빚 갚아주겠다는 당이 나왔다 이걸 홍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다 찍어요. 근데 빚 갚아주는 당이 없어요. 그리고 못 믿는데 이제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한국 땅에 나발이고 이러던데 욕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걸려가 좋은 게 또 뭐 있노? 한국 땅 걸려 좋은 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매일 나는 홍보하지. 허경영 총재님이 걸리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대박 나지 이러면서 내 그랬어요. 대부분 대부분 타면 허경영 대표님 반응은 괜찮아요. 기사님들. 반응도 다 괜찮고 간혹 한 분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한국당이랑 민주당 한국당 뽑아야 된다 그랬었고 이러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나도 그랬거든요. 거기는 근데 당색깔이 확실하신 분이시고. 그때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 많고 지 뭐 괜찮으면 한국당 찍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네. 허경 총재님이. 근데 정말 공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번에 확실하게 걸리셔서 우리나라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해주시던데 보니까 공약 우리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앞에 유엔 설치하는 것도 해주시는 거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 근처에 이제 평양시와 비슷한 거를 파주시에 만들어요 모형으로. 북한 사람들이 실제 내려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래가 이루어지고 네. 통일은 되지 않되 통일이 되면은 오히려 적화 통일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할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좌관님 통일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 하던데요. 선생님께서는 이게 남북 통일이 먼저 이루어질 시에 북한에서 서도로 내려오면 이게 쿠데타가 돼가지고 국가 간의 전쟁에만 유엔이 개입을 할 수 있지 내전에는 개입을 못 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거 한순간이기 때문에 적화 통일 위협 때문에 남북 통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남북 통일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북한은 이미 뿌리 깊게 내려준 공산국가, 뿌리 깊게 박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민주화가 옛날부터 됐잖아요. 80년대 그렇다 보니까. 그것보다 중국도 지금 이제 차기 이제 2세대들이 보면은 외국물 먹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네. 그들 자식들이 다 지금 스위스나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유학하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공산국가보다는 민주 자본주의를 맛본 자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돼요. 네. 결국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여서 허경영의 중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네네. 하지만 남북 통일 같은 경우는 이루어는 져야 되는데 바로 그걸 먼저 하면은 적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다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살잖아요, 북한이요. 네. 그리고 일단 공산국가고 우리는 민주국가잖아요. 그래서 서독하고 동독이 신기한 거예요. 나는 통일됐을 때. 거기는 경제 수준 차이가 서독 동독 차이가 4대 1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난민을 한쪽에서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네. 근데 남북한은 40대 1 차이예요. 네. 이건 그야말로 그냥 국가적 안 되죠.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바로 안 통일은 안 되죠. 되고 안 되죠. 아시아 예. 전체를 통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제 총재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중국이 여러 나라로 6개 나라로 쪼개진대요. 네, 맞아요. 홍콩 사태도 그렇고요. 그렇죠. 대만은 중국한테 가기 싫어가지고 민주당이 걸렸던데. 그런 자들, 그런 국가들을, 소수민족들을 한국에서 이제 흡수 통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방제로 가다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하는 거죠. 그때 되면은 북한하고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면은 위험해요. 아, 일단 보좌관님 감사드리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네네, 꼭 좀 저도 화이팅해서 꼭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